안녕하세요. 저희는 MLPR 연구실 김진우 신종인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논문은 Ungainable Defending Against Gain-Based Face Manipulation 이라는 2023년에 액셉된 논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자에 참여했습니다. 목차는 Gain-Based Face Manipulation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Gain-Based Face Manipulation의 두 가지 시나리오, 즉 두 가지 방법인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과 하이브리드 인버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한 이 논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딥러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익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5일 기사를 보면 생성형 AI의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340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매니플레이션 역시도 딥페이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정 인물의 어트리뷰트, 눈, 코, 입과 같은 부분들을 조작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매니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린 겐 베이스드 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겟하는 이미지 X를 학습이 완료된 인코더의 입력으로 넣어 레이턴트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레이턴트 벡터란 잠재 변수라고도 이야기하며 이미지가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을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하나의 변수를 의미합니다. 레이턴트 벡터의 특정 차원은 눈, 코, 나이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 벡터를 조작하고 이렇게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를 제너레이터 모델에 입력으로 넣게 되면 속성이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예시는 원본 이미지로부터 머리카락 색성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의 방법과 같이 특정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레이턴트 벡터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원본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를 계산한다면 어떠한 가짜 이미지도 생성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제한된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페이크 이미지가 널리 퍼진 다음에 탐지하는 방법 또는 이미지 조작을 약간 완화하는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레이턴트 벡터에 집중하여 이를 조작하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타겟 이미지와 사람의 시각에는 비슷한 클로크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클로크드 이미지는 사진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진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 레이턴트 벡터로 바꾸는 순간 원하는 이미지로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지를 레이턴트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인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타겟 이미지의 나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이가 변경된 이미지인데 제한된 클로크드 이미지를 사용하면 아예 다른 이미지로 생성이 되어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로코드 이미지는 타겟 이미지와 이미지 디스턴스가 가까워 타겟 이미지와는 비슷해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디스턴스는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하며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타겟 이미지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처 스페이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스턴스는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함으로써 클로코드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는 타겟 이미지와 다른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게 되고 속성에 대한 이미 조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대표적인 인버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노이즈로부터 스텝을 반복하며 타겟 이미지와 유사한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인버선은 랜덤 노이즈로부터 생성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인코더가 생성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초기 랜덤 노이즈로서 사용하여 이 타겟 이미지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을 가정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의 경우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로 저자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화이트 박스란 사용자가 인버선 오퍼레이션과 타겟 제너레이터
피치 익스트랙터를 알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인코더도 학습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블랙박스란 피치 익스트랙터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아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겟 이미지와 클럭코드 이미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피처 스페이스의 디스턴스가 멀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할 수 있는 섀도우 인코더라고 불리는 인코더를 학습을 합니다. 이때 인코더는 기존의 레이턴트와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함으로써 프리트레인드 섀도우 인코더를 만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존의 Z'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벡터와 인코더가 생성하는 레이턴트 벡터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설계하여 섀도우 인코더를 학습을 합니다. 해당 섀도우 인코더는 인벌선 과정에서 클로크드 이미지를 만들 때 레이턴트 벡터가 원본의 레이턴트 벡터와 멀어지도록 학습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어떤 타겟 이미지가 존재할 때 이 이미지를 클로크드 이미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이미지에 대한 오리지널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고 섀도우 인코더에는 타겟 이미지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델타가 더해진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어떠한 새로운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후 이 둘 간의 디스턴스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학습을 통해 델타라는 값이 적절한 클로크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두 이미지가 멀어지도록 학습하기 위해 기존에 학습이 완료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예전에 모바일넷과 같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아까와 같이 타겟 이미지 그리고 타겟 이미지에 델타가 더해진 이미지 이 두 개를 입력으로 넣고 그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출력된 피처 맵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로스와 이 피처 맵의 로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이 델타라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타겟 이미지와 이 델타가 더해진 이미지가 이제 너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언하여 클로크드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로부터 너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격자가 온라인상에 배포된 클로크드 이미지의 조작을 가하기 위해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고 이제 속성을 바꿀 때 이제 페이크 이미지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서 평가를 위해 사용된 매트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칭 레이시라고 하는 전체 이미지 중에서 리컨스트럭션에 성공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즉,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원하는 속성에 바꾸는 것을 성공하여 공격자가 페이크 이미지를 잘 생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MSE, SSIM, PSNR과 같은 매트릭으로 MSE는 직접적인 픽셀 간의 이미지 차이를 의미합니다. SSIM은 단순히 수치의 비교가 아닌 휘도, 대비, 구조와 같이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PSNR은 이미지가 얼마나 손실되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은 앞서 이미지 공간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실론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생성된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입실론이 커질수록 클로크드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이미지가 특정 속성만 바뀌는 게 아닌 아예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방법이 원본 이미지의 특정 속성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떠한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입실론이 커질수록 아예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입실론 범위에 따른 클로크드 이미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것입니다. 입실론이 커질수록 클로크드 이미지에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실론이 중요한 역할의 하이퍼 파라미터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입실론에 따른 매칭 레이스의 실험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스타일겐 V1, 스타일겐 V2를 제너레이터 모델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입실론이 커질수록 매칭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클로크 V0, 클로크 V1입니다. 클로크 V0는 아까 이제 화이트 박스를 의미를 하며 클로크 V1은 이제 블랙 박스의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스타일겐 V1과 V2에서 모두 입실론이 커질수록 매칭률이 낮아짐으로써 이것은 이제 방어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오른쪽의 테이블은 이제 MSA, SSIM, PSNR에 대한 수치입니다. MSA는 낮을수록 좋고 SSIM과 PSNR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데 사실 여기서는 현재 본인들의 방법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정도 수치 정도면은 클로크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처럼 잘 생성된 이미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의 실험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방법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방법에서 설명드렸을 때 어떠한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더해진 클로크드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 뭐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준다라든지 이제 크롭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밝기를 조정한다라든지 이와 같이 원본 이미지에 왜곡을 가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과 이제 비교를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왜곡하는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제한된 클로크드 이미지는 모든 방법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매칭률과 MSE는 낮을수록 좋으며 SSIM과 PSNR은 높을수록 좋은 수치입니다. 이제 모든 실험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와 초록색 세모가 이제 제한하는 클로크드 이미지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모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좋은 성능에 가장 가까이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방법이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에 왜곡시키는 방법들에 비해 우수함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하이브리드 인버전입니다. 하이브리드 인버전의 경우 화이트 박스, 그레이 박스, 블랙 박스로 구분하여서 이제 저자들은 가정을 합니다. 화이트 박스란 사용자가 피처 익스트랙터, 타겟 인코더를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레이 박스란 피처 익스트랙터는 알지만 타겟 인코더에 대해서는 쿼리를 날려 어떠한 섀도우 인코더를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블랙박스란 피처 익스트랙터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설정한 이제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인버선의 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이브리드 인버선은 랜덤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 방법과는 달리 인코더를 도입하여 더 좋은 초기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딥러닝에서 초기 값이 이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이 타겟 이미지를 우선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 이 인코더는 어떠한 Z라고 하는 초기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터 모델은 조금 더 좋은 초기 값을 가진 이 Z를 입력으로 받아 어떠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Z에 대해서 초기 값에 따른 이제 성능 로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앞서 말씀드린 인코더, 학습이 끝난 인코더의 출력으로 나온 Z를 이제 제너레이터 모델에 입력으로 준 것이며 뭐 다른 방법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전의 방법이고 또는 뭐 Z를 제로로 준다라든지 모두 1로 준다라든지 이러한 초기 값의 변화에 따른 이제 로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코더를 사용한 이 파란색이 더 낮은 로스에 수렴하여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Z의 값이 초기에 제로이면은 위와 같이 로스가 0으로 유지된다는 이제 특이한 특징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의 레이턴트 벡터가 제로 벡터면 타겟 이미지로의 변환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앞선 발견에 동기부여받아
인코더의 아웃풋이 제로가 되도록 유도하여 인버선이 어렵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버선 방법에서 이 인코더의 출력이 제로가 되도록 학습을 하면은 이 레이턴트 벡터가 굉장히 안 좋은 레이턴트 벡터가 되어 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자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과 같이 섀도우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이제 원본 레이턴트 벡터와 섀도우 인코더의 아웃풋인 이 레이턴트 벡터가 서로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섀도우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인버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아웃풋이 제로가 되도록 유도하는 목적 함수를 설계합니다. 이때 이 인코더는 앞서 학습한 섀도우 인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원래 사용하는 그 프리트레인드 된 인코더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델타가 들어간 타겟 이미지를 이 인코더에 입력으로 받게 되고 이 인코더의 출력인 새로운 레이턴트 벡터는 이제 제로가 되도록 이제 학습이 됩니다. 네, 앞의 방법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방법이며 이 부분에서는 피처 스페이스의 디스턴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프리트레인드 피처 익스트랙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원래의 타겟 이미지와 델타가 들어간 이제 클로크드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 이 피처 맵이 맥시마이제이션 되도록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인버선에서도 이미지 디스턴스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입실론을 두어 타겟 이미지로부터 클로크드 이미지가 너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인버선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테이블 8은 이제 하이브리드 인버선 블랙박스에 하이브리드 인버선에서 이제 블랙박스의 입실론별 클로크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실론이 4일 때도 타겟 이미지와 큰 차이가 없이 클로크드 이미지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에서와 같이 이제 제너레이터 모델로 스타일 겜 V1과 스타일 겜 V2를 썼을 때의 매칭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박스가 이제 V2에 해당을 하고 그레이 박스가 V3, 블랙 박스가 V4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어 성능이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화이트 박스가 더 낮은 매칭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 가능한 방법이 많을수록 좋은 방어가 사용 가능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와 베이스드 인버선과 하이브리드 베이스드 인버선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와 테이블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두 방법 모두 입실론이 이제 커질수록 방어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와 하이브리드 베이스드 방법 모두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인버선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본 논문의 한계점입니다. 인버선 과정에서 이 논문은 이제 인버선 과정에서 방어를 하다 보니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의 두 가지 방법 중에 겐 인버선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이제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격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Z에 대해서만 고려하다 보니 최근에 나온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W 스페이스나 이제 W 플러스 스페이스로 인베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겐 인버선 베이스드 페이스 매니플레이션에서 이제 처음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조작하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인버선과 하이브리드 베이스드 인버선 모두에서 적용이 가능한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며 이 제안된 방법은 모든 부분에서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